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러시아 경제 제재는 2022년 봄에 이미 실패했다 입니다. 2024년 10월 현재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우크라전 지속 능력이 매우 의문시 되는 까닭에 무자견적으로는 2년 전에 이미 했던 얘기지만 리뷰 차원에서 다시 해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내용 보시죠.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동맹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2022년 봄 파괴적인 제재 또는 제재 융단 폭격을 가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고, 두 번째는 푸틴을 권력에서 쫓아내기 위해 러시아 국내, 러시아 국민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푸틴 제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프라임 오브젝티브로 선언되었는데요. CNN이 보도한 것처럼, 우리가 캡처했죠. CNN이 보도한 것처럼 바이든은 cannot remain in power, 즉 푸틴을 권력에 놔두면 안 된다 라는 말로 자신의 외교 정책을 요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이나 국제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명한 먼로우 독트린 하면 바로 연상되는 시어도르 루즈벨트나 치열한 냉전 대결 속에서 중국을 개혁 개방시키면서 결국 미국을 냉전 승리자로 만들었던 닉슨, 그리고 하다못해 동계산이라도 빠른 트럼프라면 우크라전이라는 늪에 빠질 경우 미국의 국익,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어떻게 될지에 물을 쓸 것이라고 우짜는 봅니다. 참고로 우크라전과 각국의 국익에서 얘기한 것처럼 레종 디스타 또는 내셔널 인터레스트 또는 국익의 본질, 에센스는 위험 이익 분석, 리스크 베네핏 애널리스트라고 봅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국익 같은 사소한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러시아가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나 러시아인들의 인내심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정치 문화에 대해서는 그냥 무지함을 보였고요.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경제 제재의 숫자는 일일이 세는 게 귀찮을 정도로 많은,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우짜가 2022년 3월에 포스팅한 제재는 정만 위협하지 않는다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재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제재가 누구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는지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러시아, 넓게 봐서 유라시아 정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러시아인에게 가해지는 고통보다 서방에 가해지는 고통이 더 세다, 다르게 표현해서 러시아인들이 인내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보다 서방이 인내할 수 있는 고통의 한계가 훨씬 낮다라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 팩트는 러시아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미 알고 있다라고 우짜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역사는 고통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러시아인들은 상황이 더 나빴을 때를 회상합니다. 러시아 시인 니콜라이 네크라소프는 1851년 개통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철도 건설자들의 비인도적 상황을 묘사한 유명한 시, 러시아어로 된 거를 갖다가 영어로 바꿨고, 영어 부분도 역시 시간 관계상 바로 직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시 The Railway에서 러시아인들이 가진 극한의 인내심에 대해 조국을 걱정하지 말라, 러시아인들은 주님이 보내시는 모든 것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역시나 황제가 되겠죠. 주님이 보내시는 모든 것들, 고통을 견딘다라고 쓴 바 있습니다. 한편 2세기 후 주님 또는 황제 또는 푸틴 같은 대통령이 되겠죠. 2세기 후 주님이 보내주신 것은 2세기 전과 비교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러시아 경제가 새로운 경제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는 많았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제재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어떤 분야에서는 제재로부터 이익을 얻기도 했는데요. 블룸버그, 제가 캡처한 것처럼 블룸버그는 2022년 4월 기사에서 러시아가 적어도 1994년 이후 가장 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재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제재 때문에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가 적었습니다. 참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가격이 폭발했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는데요. 서방의 제재가 부과된 후 천연가스 가격은 5배나 폭발했었고 석유 가격은 60%나 폭등했었습니다. 제재, 다른 말로 하면 인위적인 시장 상황으로 인해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인상되었죠. 가격이 인상된 상태에서 러시아가 아무리 할인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모스크바는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에 살아봤거나 방문한 사람은 알겠지만 러시아는 제재로 인해 종이 타월부터 칩까지, 코카콜라에서 비행기 부품까지 각종 현대 기술이 들어간 물건들에서 부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상품과 각종 소재들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며,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식량과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러시아에는 식량과 에너지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서방이 러시아에게 수만 개의 제재를 부과하고 해당 제재를 향후 100년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제재만으로는 모스크바의 강경한 결의를 누그러뜨릴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방 대 러시아, 러시아 대 서방이라는 친숙한 냉전 규칙, 콜드워 배너 아래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데는 이 부분도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나토 동맹들이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와 각종 지원을 공급한 것이 주요했는데요. 특히 독일의 전쟁 장비들이 우크라이나에 제공된다는 소식은 2차 세계대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고, 푸틴의 우크라전 2대 목표, 비무장화 그리고 비나치화 중 비나치화 내러티브를 입증하면서, 누가 서방이 자체적으로 입증해 주면서 러시아인들의 사기를 강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습니다. 우자가 뉴스 모음 이외에 따로 올리는 컨텐츠 또는 이야기 중에 정치적 매춘부는 이용 가치가 있다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해당 영상에 KGB가 등장합니다. KGB의 유명한 격언에는 이 부분도 영어도 다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로 직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을 통제하려면 지도자는 두려움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라는 KGB의 격언이 있는데요. KGB가 사라진 21세기지만 KGB의 격언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고맙게도 나토는 러시아인들에게 fear, 두려움을 심어줬고, 반대로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희망, 호프를 주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우크라이나 개전 후 분명해진 또는 극명해진 정치적 환경 속에서, 어디 러시아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푸틴의 정치적 반대자 또는 푸틴의 정적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적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기 전에 서둘러 러시아를 떠나야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죠? 그렇다면 서방의 제재는 무슨 결과를 낳았을까요? 러시아 경제는 붕괴되지 않았고 푸틴은 오히려 권력을 강화해 버렸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서방 동맹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제재의 인질이 되었고, 그들의 알량한 신념과 현실, 특히 경제적 현실 사이에 갇혀버렸습니다. 스스로 말이죠. 미국과 서방 동맹들은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자신들이 빠졌지만 탈출구를 찾을 수 없었고, 그저 다른 결과가 있기를 기대 또는 기도하면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계속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대표적으로 미국 시인 랄프
월드 에머슨의 When you strike at a king, you must kill him 이라는 말처럼 서방은 king, 즉 푸틴을 죽였어야 했는데 서방은 푸틴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역사를 중요한 지침서 또는 가이드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죽지 않은 왕이 복수를 위해 돌아올 것이라는 걸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모스크바는 서방의 제재 융단 폭격과 스위프트 퇴출 등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가능한 최대한 이행했으며 글로벌 경제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2024년 현재까지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푸틴에게는 중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맹, 즉 겨울의 도움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꼭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글로벌 경제에서 러시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조금 더 얘기해보면 미국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니켈, 수입하는 니켈 중 50% 이상, 백금 중 80%, 코발트 중 80%, 구리 중 40%,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되지만 미국산 원유의 경우 대부분 경질유인 까닭에 중질유를 섞어야 됩니다. 이건 어깨 쪽에 있는 분들은 아시는 얘기인데, 따라서 미국은 아무리 미국에서 쉘 원유를 갖다가 많이 뽑는다 해도 펌프질 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원유 중질유를 갖다가 수입해야 되는데 이런 재료들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수입되었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과 비료 공급의 25%를 책임지고 있었지요. 2021년까지 얘기입니다.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과 비료가 미국에 직접 수출되지는 않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급분이 빠지게 되면, 생략되게 되면 공급에 부담이 가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에도 영향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끝이면 다행인데 석유와 천연가스는 억지로 패스한다 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글로벌 고정제 네온가스 공급의 90%와 글로벌 크립톤 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산업 대부분이 파괴되면서 고정제 네온가스와 크립톤 시장은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마무리해보면 16세기 이탈리아 조각가 빈센조 데로시가 만든 그리스 신화의 두 영웅 헤라클레스와 디오메데스 동상을 통해서 2022년 이후 처한 미국의 공경을 힘든 상황을 묘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서서 던지려고 하는 게 헤라클레스고요. 던져지려고 하는 게 디오메데스인데요. 헤라클레스 비유하면 바이든은 디오메데스 비유하면 푸틴이 되겠죠. 헤라클레스는 디오메데스를 거꾸로 잡고 디오메데스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지만 디오메데스는 우자가 상황을 묘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네가 정말로 나를 내쫓을 거야? 러시아 나 말고 누가 전 세계에 저렴한 에너지, 원자재, 식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헤라클레스의 생식기를 꽉 잡은,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생식기를 꽉 잡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경제적 마조히즘을 멈추고 글로벌 경제와 무역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가해지기 전에 우자가 평가절하했던 트럼프 행정부지만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수준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매가 의심되는 바이든에게서는 그런 논리적인 접근 방식은 상상할 수 없었으며 바이든은 원래부터 논리적인 접근 방식과는 거리가 먼 정치인이었습니다. 우자가 보기에 바이든의 논리는 그저 실패의 논리였으며 임박한 재앙을 예견할 수 없는 치매가 의심되는 미국 제46대 대통령은 재앙이 닥치기 전까지 위험을 인식할 정신이 없었다고 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어마어마한 자의질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상 러시아 제재는 2022년 봄에 이미 실패했다 얘기했습니다.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